안녕하세요. 엉클즈의 주간경제 뉴스 한두 가지 정도의 뉴스를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국제경제 뉴스요. 중국 대사가 한국 기업인들 좀 만나게 해달라. 미국 견제 시작됐다. 이런 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갈등 계속 이어져 왔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 기업인들에게 우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기업인들을 좀 모아달라. 세미나를 열겠다. 양회 끝난 이후에 한국 중국 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웹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싱 대사는 중국판 뉴딜이 있을 거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계획이 투자를 할 텐데 한국한테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점을 설명했고요. 중국은 뉴딜과 관련돼서 1조 위안의 특별국채를 찍어내기로 결정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재정지출 규모를 최소 5조 7,500억 위안, 약 996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이 좀 넘는데 한 2년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했다. 한국 기업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말과 함께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서 기업인 접촉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보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의 뒷면에는 미국이 움직임에 나름대로 중국이 이제 대응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사이에서 기업들이 고민을 하죠. 중국 편 들면 미국한테 미움받고 미국 편 들면 중국한테 갈시받고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기업도 그렇지만 정부도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전략적 판단에 대한 고민도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엉클즈의 원포인트 코칭은 미국, 중국이 무역, 환율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서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을 그레이트 2라 해서 G2라고 얘기하죠. 미국이 먼저 기존의 G7을 G11, 한국을 포함해서 더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자 한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이 우군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중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웹 세미나를 열어서 중국판 뉴딜 있다. 그 다음에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한국 기업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내가 직접 SK 회장도 만나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미팅을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손길을 내미는데 이럴수록 한국의 고민은 더 커지죠. 기회와 위기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기업도 정부도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경제 뉴스는 부동산 관련된 뉴스네요. 9억 이하 집도 대출 규제 하나,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이고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집값이 상승 반전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 인천, 경기 비규제 지역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주택시장이 불안 조짐이 나타나는데 언제든지 조치를 강구해서 주저없이 시행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죠. 작년 12월 16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고요. 올 2월 20일 날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또 이제 부동산이 움직이니까 정부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할 때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그 다음에 9억 원 이상은 LTV 40%에서 20%로 낮췄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나왔는데 2월 20일 날도 지방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 데를 규제하는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도를 포함해서 인천 연수, 최근에 방사광 가속기 부지로 선정된 청주 3.1% 상승, 청주 청원구는 4.52% 단기 급등. 이런 대출 규제를 하겠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 다음에 갭 투자 대책도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종부세 인상, 여러 가지 카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내놓을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엉클조의 원포인트 코칭은요. 뭐 서울 집값 상승 반전하면서 수도권 일부 집값이 과열되니까 뭐 이런 정책 얘기가 나오는데 부동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출 금지, 그다음에 LTV, 뭐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갭 투자, 종부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LTV하고 그다음에 갭 투자에 대한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LTV는 집값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10억짜리 집을 구입할 때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4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20%밖에 못 받게 하겠다. 이걸 LTV 그 한도 조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갭 투자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8억이 전세면 2억만 내가 있으면 전세 들어올 사람을 끼고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12억이 되면 전세금 빼더라도 4억이 되니까 2억 투자한 사람으로서는 그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집값이 8억으로 떨어지면 뭐 2억을 가지고 집을 산 사람은 전세금 빼주면 돈이 하나도 안 남기 때문에 뭐 2억을 손해보는 거니까 100% 원금 손실 보는 거죠. 뭐 더 다운되면 깡통주택, 뭐 주식에서 깡통 계좌가 있듯이 깡통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면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엉클조는 뉴스를 전해드리고요. 이제 궁금하신 경제금융요소, 그 다음에 금융상품, 재무상담, 돈과 관련된 고민 아무거나 댓글을 통해서 주시면 엉클조가 쉽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자, 엉클조의 돈돈 주간경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